대청이보다는 국민밴드 YB의 수장이지만 MZ들에겐 정글의 법칙 아저씨. 최근 희귀암 완치 후 희망의 아이콘이 된 미라클 싱어 윤도현. 자, 한계란 없다를 몸소 보여주며 365일 하루하루 기적을 보여주는 진짜 사나이. 70만 구독자를 둔 프로 너튜버지만 최근 송지윤과의 열애 공개 후 그저 송지윤 남자친구로 더 많이 불린다는 기저귀 사랑꾼 박이. 예, 어서 오세요. 야, 박이 씨 불의의 사고로 또 갑작스럽게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셨다.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되게 운 좋게 취업을 해서 친구들과 이제 축하 파티를 연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요. 목이 완전히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추 6번, 7번 사이가 완전히 골절이 돼서 그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아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 장기에도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변, 소변 볼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요. 네. 며칠 만에 깨어난 거예요? 한 48시간 정도? 네. 수술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그때가 몇 살? 그때가 28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본인이 제일 충격 받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축하 파티를 가는 그날 아버지가 야, 위야, 너 평생 결혼하지 말고 평생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뒤에 제가 진짜 아버지랑 마치 꼭 평생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목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고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전동 휠체어 탈 수 있을 거다. 재활이 잘 되면. 그 정도?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 힘 줘보세요 하면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전기 신호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척수 손상 환자들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게 괄약근이거든요. 괄약근에 전기 신호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근데 그때 제가 괄약근에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마비에서 불완전 마비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신경은 지금도 끊겨 있는 상태 아니면 어떤 뭐 수술을 일부는 끊겨 있고 일부는 지금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움직이고. 맞아요. 척수 뼈안을 보면 이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신경 다발이 지나간대요. 어딘가에 그런 실선 같은 게 좀 살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재활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10년 동안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신. 네,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아버지는 진짜 제가 경제활동은커녕 그냥 진짜 평생 데리고 살아려고 하셨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고 너무 행복해하시죠.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재활 과정에서도 수많은 미라클을 경험하셨다는데. 이건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너무 심하니까 24시간 옆에 누군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밤 위랑 밤새주는 그 밤샘조를 만들자.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밤을 새줬어요. 진짜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너무 또 감사했고 말 그대로 제가 물 한 잔도 혼자 못 마셨어요. 물도 빨대 있는 물 있잖아요. 그래서 목말라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주면 이렇게 마시고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2달 동안. 그리고 좌약 아시죠? 대변도 혼자 못 보니까 그것도 침대에서. 근데 그때는 그 좌약을 통해서 좀 잘 되면 막 엄마 아빠 동생이 환호를 질렀어요. 우와!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 친동생이 있거든요. 3살 제 친구. 그때 얘가 4학년이었어요. 딱 졸업 준비할 때. 그래서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전문 간병인을 이제 고용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28살인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동생이 엄마 내가 간병하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네, 동생이 이제 6개월 동안 네, 24시간 간병을 해줬어요. 동생의 그런 간병 덕분에 제가 병원 생활을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동생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빚을 지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죠. 아유 참 정말. 이 전신마비 되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다리에 이렇게 혈전 방지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도 해야 되고 그리고 FES라고 하는데 이 전기장을 통해서 근수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이 압박 스타킹도 자기가 신어보고 형이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형한테 어떨지 다 해보고 전기 그 자극도 보통 사람들은 그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7에서 8만 해도 막 찌릿찌릿한데 최대 수치가 99였는데 동생이 그렇게까지 해보고 왜냐면 형이 알아야 되니까 심지어 동생이 소변줄까지 넣어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막았어요. 그건 엄청 힘든 거야. 해보고 싶다.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동생은 지금 이제 취업해서 결혼해서 네 이제 동생이 조카도 있고. 결혼해서 올 여름에 이제 제 조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평생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재수 씨가 또 필라테스 강사예요. 네네. 그래서 동탄에 하시는군요. 그래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다. 진짜 대단. 필라테스 이따 필라테스 하면 4번 더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동생한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 지우야 너한테 장애는 무엇이야? 라고 질문했더니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생이. 아니 사실 이제 저희 그 아버님도 사실 그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거의 이제 루게릭병 환자들 이제 소통할 때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병 간호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단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막 엄마 엄청 짜증 내시고 막 그러셨거든. 힘드니까. 간호하다가 싸우시는 분들은 막 많은데 그랬었어요. 막 그랬는데 단합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 옛날 뭐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위 씨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게 그 전부터 워낙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이셨던 것 같아. 저한테 기적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윤정 씨가 암투병을 했어요. 네. 암투병 사실을 밝힌 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네.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완치 판정은 받았나요? 이 암세포는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추적은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 언제 또 재발할지 예, 모르니까. 네. 희귀암이라고 하는데 어떤 저는 건지 위 말트 림프종이라는 암인데 이게 이제 흔하게 발병하는 암이 아니어서 희귀암이라고. 위암이면 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붙는 그 용어가. 네, 그 위에 있는데 혈액암인 거예요. 오. 근데 그거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몸이 안 좋은데. 건강검진이요. 저는. 그래요? 다행인 거죠, 진짜. 그러네. 그 전혀 제가 증상도 없었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다 그렇죠 뭐. 그러면 네, 좀 그래서 겁도 좀 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근데 마음속으로 그냥 혼자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서 주변에 이제 알리지 않고 조용조용히 이제 치료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암 커밍아웃 예, 그거 하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모르고 중간에 한번 그 뵌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모르고 그때 자리도 이제 뭐지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야외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자리였는데 술을 끝까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아, 형 재미없어졌네 뭐 이러셨는데 그렇지. 너 무지하게 또 깐죽댔겠다. 너무 죄송했어요. 네. 죄송한 게 많네. 게 많지.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사실 댓글 같은 거 저도 이제 좀 가끔 보긴 하는데 이제 되게 웃긴 댓글이 많더라고요.
어쩐지 윤도현 안 보이더라. 뭐 어쩐지 뭐 노래가 뭐 좀 이상하다. 어쩐지 근데 사실 저는 노래 이상 없는데. 사실 그 기간에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전국 투어도 했고 뮤지컬도 했고 행사 뭐 락 페스티벌 다 했거든요. 어쩐 식으로 왜 붙는 거야? 근데 손지창 형님이 너무 축하한다 고생했겠다 하면서 저한테 어쩐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쩐지. 이런 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또 그럴 수 있겠구나. 맞아요. 네. 어쩐지 슬퍼 보였을 때. 어쩐지 사람이 좀 온화해졌어. 어쩐지 촬영하시더라. 올라했어 사람은. 아니 근데 이제는 방황을 받으니까 아니 뭐야? 저는 원래 약물 치료했다가 네. 그게 안 돼서 두 번째로 방사선을 했습니다. 방사능하고 그러면 좀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뭐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뭐 전혀 한 달 받거든요. 매일 아침 가서. 그거 얼마나 몇 시간 받는 거야? 매일 아침 하세요? 저는 한 5분 정도 받았는데 받고 나면은 뭐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또 속으로 또 별거 아닌데 뭐 이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지고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막 구토가 나고 그렇죠. 딱 다르더라고요. 달라지는구나. 네,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치료를 했죠. 방사선 치료가 이제 사실 희망이었는데 그 방사선 치료 받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진짜 없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막 꿈도 막 이상한 것도 꾸고 막 맞아 했는데 맞아.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해서 너무 기뻤고 근데 거기 그 선생님 방에 김우빈 씨 사진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해 맞아. 예, 그래서 김우빈 씨도 그 선생님 치료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치료 받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중에 윤도현 씨도 이 암세포 다 없애고 나면 사람들에게 좀 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사진 하나가 엄청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알렸죠. 제 SNS에다 알리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좀 몇천 개가 달렸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암 환자 분이거나 또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용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주셔가지고 희망이 되죠. 제가 진짜 이게 나는 그냥 내 병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한 것뿐인데 이거 자체가 그냥 희망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댓글 다 달면서 또 같이 뭐 응원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도현 씨 아주 정말 대단하네. 박희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컨텐츠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찍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은이가 저 SNS 팔로우를 하고 처음으로 피드를 봤는데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똥 싸는 법 컨텐츠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가 이걸 보고 와 이걸 좋아요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제가 그 정도로 제 일상을 가감없이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어를 해서 제가 이제 일회용 소변줄로 소변을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좀 창피했어요, 솔직히. 보여주기 싫고 그걸 숨기고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소변을 볼 때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서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도구 하나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영상을 공유해야겠다. 나랑 비슷하게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울 거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하반신 마비인 사람도 부부관계 가능하나요? 그래서 제가 하반신 마비 남자 4명을 이렇게 불러놓고 토크쇼를 했습니다. 부부관계 가능합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궁금하지만 괜히 제가 휠체어타고 있으면 왠지 이분한테 이런 말 하면은 좀 실례일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이제 좀 영상을 통해서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저기 박예 씨가 그 게스트가 아주 화려합니다. 조효정 씨, 뭐 최강희 씨, 뭐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고 또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드라마 PD님이세요. 아, 그래? KBS 쪽에? 그 계시다가 지금 이제 풀로 나온 지 꽤 되셨고. 아, 그래? 그 아버님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죠? 박찬홍. 아,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학교를 시작해서 뭐 학교 2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는 그래, 엄태웅 씨 나왔던 거. 부활, 마왕, 마왕. 상어, 기억이라는 그 이성민 씨 나왔던 네. 그래서 강희 누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처음 캐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강희 누나는 제가 이제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거 알았고 그래서 그때 만나는데 위야 그럼 나도 나갈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저는 사실 윤도현 형님 오늘 나오신다는 거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역시 유튜브계 괴물답게. 온통 콘텐츠 생각뿐이네. 진짜로 왜냐면 그 어려움을 이겨낸 스토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 사진 한 장만이라도 사람들한테 너무 희망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이야기로 같이 풀어낼 수 있다면 저는 불러만 주시면 꼭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해도 그럼요. 예. 그럼요. 전화 통화도 해도 예. 저기 오늘 온 김에 하고 가세요. 그냥 뭐 시간 좀 주시고. 출연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너무 최악이었어. 선의로 많이 하시는 형님이라서. 유부에서 많이 다져졌어. 안 받는 분이야. 안 받는 분이야. 안 받는 분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박이 씨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도 사실 휠체어 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휠체어 타는 사람들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휠체어 타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그 실험 카메라를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컨텐츠 중에 자연스럽게 제가 버스를 탑승해서 어딘가 이동하는 거였는데 그 휠체어석이 원래 의자가 펴졌다가 잡혔다가 하거든요. 앉으려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펴서 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제가 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옆을 보더니 저기 옆에 그냥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기사님 위험합니다. 저 휠체어 위험합니다. 해서 기사님이 인지를 하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일어서 옆으로 가시고 휠체어를 휠체어석에 놓고 안전벨트 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이 거의 500만 뷰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 공감을 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곳에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왜 버스를 이용할 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탑승할 수밖에 없는지. 오스트리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는요 길 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면 줄 서 있는데 저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내려요. 처음에는 날 피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휠체어 타신 분이 먼저 타는 게 사회적 통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려와 양보가 아니라 그게 이제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외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영상을 너무 유쾌하게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저도 사실 그냥 제 편하게만 다니지 막 이렇게 살피지 않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고 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믿고 있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 뜨거운 세계 찾아